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지난주 학교에서 나갔던 진도인 그 다음 부분 그래프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프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로에 해당하는 것과 세로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x축, y축을 배웠었다면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운데 봐보시면 x와 y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는 심정지가 왔었을 때 몇 분 안에 다시 심폐소생을 했었을 때 생존율이 y%다.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되는데요. 당연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심폐소생을 하게 되면 85%의 생존율이 있다. 반면에 9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면 생존율은 9%다 라고 하는 관계까지. 그러면 걸린 소요된 시간과 생존율 사이에 관계가 있겠죠. x와 y, x가 달라지게 되면 y 값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수를 우리는 변수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애들을 갖고 각각 짝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 1분이었을 때 생존율 85%, 2분이었을 때 생존율 76%, 이런 애들을 여기 좌표 평면상에다가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점으로 지금 현재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점으로 나타낸 것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그래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들 처음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프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직선 혹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점점이 이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제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예제 1번에 봐보시면 어떤 음료수 캔 한 개를 생산, 소비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개를 생산할 때 100g, 두 개를 생산하면 그에 대한 2배. 그것들을 우선 표에다가 메꿔 넣으면 되겠죠. 우선 한 개를 생산, 소비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00g. 그러면 두 개를 생산하게 되면 200g이 되는 거. 세 개를 생산하면 300g, 네 개면 400g, 다섯 개면 500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x값이 총 5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y값도 5개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것들을 두 번째 문제에 봐보시면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하니 한 개일 때 100g, 두 개면 200g, 세 개면 300, 네 개면 400, 다섯 개면 500이더라 해서 이렇게 5개 점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점에서부터 우리는 그래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우선 알아두면 되고요. 120페이지 아래에 있는 문제 1번을 봐보시면 빨대를 가지고 정삼각형의 모양을 만드는데 몇 개의 빨대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하죠. 근데 두 개가 연속돼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세 개에 추가적으로 몇 개? 하나, 두 개가 더 있으면 된다는 거. 그렇다면 방금 전까지 있었던 하나, 둘, 두 개까지에 해당했던 정삼각형에 추가적으로 생길 때는 하나, 둘, 그 다음 하나, 둘, 하나, 둘. 즉 몇 개씩 추가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2개씩 추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초기에 만드는 정삼각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 변이 모두 필요하니 3개의 빨대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하나들은 기본적으로 한 변을 이웃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2개씩만 추가하면 되더라. 그래서 5개 다음에는 7개, 그 다음 2개 추가해서 9, 그 다음 11, 그 다음 13.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 하나를 만들었을 때 1,3 이라는 거 알 수 있죠. 2,5 그 다음 3,7 그 다음 4,9 그 다음 5,11 그리고 6,13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삼각형의 개수에 대응되는 빨대의 개수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방금 전까지는 하나에 대응되는 거, 둘에 대응되는 거, 즉 각각의 변수가 끊어지고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가 121페이지죠. 121페이지에 지금 원통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이제 전체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 봐보면 물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이 나오는 건 끊어짐이 없이 연속 동작이기 때문에 1분 1초일 때 얼마, 2초일 때 얼마, 3초일 때가 아니죠. 1.11, 1.1111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어짐 없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프가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원통에 물 채우고 있는 거는 간단하게 그래프를 설명해 보면 시간이 하나도 소요되지 않았던 처음 시작은 원통이 텅 비어 있었으니 물의 높이가 0cm였다 였는데 물을 틀고 나서 물을 채우기 시작한 지 60초가 됐을 때 30cm인 물통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0초가 됐을 때 30cm까지 가득 찼구나. 일정한 양을 했으니 쭉 이어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직선의 그래프가 완성된다는 거. 요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2번을 풀어볼 건데요. 2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이번에는 높이가 100cm인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물통에 매분 일정한 양의 물을 계속 뺐더니 물이 빠지고 있는 거죠. 4분 만에 물통이 텅 비었다. 이 말 해석 잘 하셔야겠죠. 물통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건 물의 높이가 지금 얼마가 됐다는 소리? 0cm가 됐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물을 x분, 그 다음에 물의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x와 y 사이의 그래프를 나타내어라. 일정한 양의 물이 계속 빠졌다라고 하니까 뭔가 직선이 완성되겠구나. 그러면 처음과 끝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즉 물을 하나도 빼지 않았었을 때 높이는 100이었죠. 근데 4분이 됐더니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높이는 0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이어주면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교과서 122페이지에 있는 거를 보면 그래프가 단순한 직선 모양이 아니죠. 이런 그래프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그래프는 곧 함수로 이어지는 거고 그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122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자전거 여행을 하는 동안 걸린 시간과 이동한 거리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전거 여행을 처음 시작했을 땐 아직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0km였겠죠. 근데 60분이 되는 그때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서 총 얼마만큼? 20km만큼 이동했다는 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두 칸이었을 때 60이었으니 작은 한 칸은 3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비어있는 거 90이라고 채울까요? 그리고 났더니 이동하지 않은 구간이 생겨요. 거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말은 멈춰 있다는 소리겠죠. 60부터 90분 사이에는 잠깐 쉬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거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90부터 다시 180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거리가 다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문제 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봐보시면 범준이네 가족이 자동차로 여행을 시작해서 시간과 이동한 거리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출발 후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인 여기 보이시죠? 1시간.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하니까 쭉 올라가서 만나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처음 출발했을 때 0km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거리가 쭉쭉쭉 늘어서 얼만큼? 80km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걸 그래프에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범준이네 가족이 휴식을 하기 위해 멈춘 것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인가? 멈췄다라고 하는 건 순간 그 구간 내에서 휴식을 위해서 이동하지 않는 구간을 찾아야겠죠. 이동하지 않은 구간을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발 후 몇 시간에 멈췄다는 거? 2시간이 됐을 때,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잠깐 1시간 동안 쉬고 있었어. 3번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시간과 총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0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시까지 맨 마지막에 이동된 최종 거리를 보면 되겠죠. 처음 0이었던 거리가 얼마라는 거? 240이라는 거. 그래서 4시간 동안 얘는 총 240km를 이동했어 라고 한다는 거.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반드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교과서 123페이지의 문제 4번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문제 4번을 봐보면 이번에는 유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상가 3층에서 1층까지 자동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는 동안 걸린 시간과 그때 당시에 높이 사이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봤더니 3층에서 2층까지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하니까 일정한 높이가 쭉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다가 층과 층 사이 우리 잠깐 평평한 그 구간이 있죠. 거기선 높이가 바뀌지 않겠죠. 그리고 다시 또 쭉 층이 바뀌는 구간, 높이가 내려오는 구간이겠죠. 봤더니 3층에서 2층까지 내려가는 데는 잠시 멈추기 직전까지 이때까지의 시간을 뜻하겠죠. 한 칸의 크기가 얼마? 2씩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층 내려가는 동안 6초가 걸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층에서 1층까지 쭉 내려가는데 전체 걸린 시간은 가장 높았던 높이에서 지면에 닿았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겠죠. 그래서 최종 18초 동안 총 2개의 층을 내려왔어가 된다는 거. 유한이가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건 단순합니다. 3층에서 2층까지 이동하는 동안 총 6초의 시간이 걸렸고 6초 동안, 즉 6초부터 12초 동안에는 잠깐 2층에서 머물렀으며 다시 12초에서 18초까지 6초간 나머지 한 개의 층인 1층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설명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해졌죠.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건 점, 선, 점, 직선, 그 다음 곡선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갖고 왔냐면 시간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서해바다 같은 곳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 사이에 바다의 수면이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전 6시 해수면의 높이를 물어보고 있으니 오전 6시가 됐었을 때 좀 땡겨서 볼까요? 오전 6시가 됐었을 때 여기죠. 이쪽이었었을 때 해당하는 해수면의 높이가 얼마? 43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어보고 있는 건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과 점점 높아지는 것은 몇 시부터인가? 그럼 점점 낮아지는 걸 볼까요? 점점 낮아지는 건 높았다가 내려오는 요 구간 0시에서 6시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게 12시에서 18시까지도 역시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0시에서 6시까지 또 다시 12시에서 18시까지는 낮아지는 시간인 거고 그럼 다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언제냐라고 하니까 6시에서 12시까지 다시 높아졌다가 18시에서 다시 24시까지는 높아지더라. 그래서 6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18시에서 24시는 높아지는 시간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는 세 번째,
대략 몇 시간 동안 낮아지고 몇 시간 동안 높아지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높이가 변화되는 시간은 6시간씩 그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래프에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6시간 동안 낮아지고 6시간 동안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토대로 문제 5번에 관람차가 운행하는 이 시간대에 각각의 높이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관람차 중에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A라고 하는 관람차입니다. A라는 관람차가 가장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전을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운행을 한 지 30분 후 A칸이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행을 시작한 지 30분 후라고 하니까 30분이 되는 시간대를 우선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30분 후가 됐었을 때 계속해서 이동했던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의 높이를 물어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높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 30분이었었을 때 A라고 하는 관람차는 가장 높은, 가장 꼭대기에 있다는 걸 그래프에서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 높이는 얼마? 30m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봐보면 운행을 시작한 후 60분 동안 대관람차는 몇 바퀴 회전했는지를 보라고 하는데 한 바퀴를 회전하는 구간은 가장 낮았던 구간에서 높았다 다시 원위치까지. 그래서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점을 찍고 다시 원래 높이까지 내려오는 게 한 바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질문이 뭐냐면 60분 동안 대관람차가 몇 바퀴 회전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 이러한 모양이 총 몇 개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때가 한 바퀴, 그 다음 구간 다시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구간 두 바퀴, 그 다음 다시 세 바퀴.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60분 동안 대관람차는 총 몇 바퀴? 세 바퀴 회전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단순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교과서 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 오늘의 과제인 스스로 해결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오랜 시간 투자해서 X축과 Y축에 각각의 어떠한 변수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패들렛에 등록하는 것까지 하셔야 오늘 수업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함수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인 만큼 좀 더 침착하게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1번에 있는 거는 우리 배웠던 처음 용어이기 때문에 요거 네모 하나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니까 xy와 같이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우리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용어죠. 변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한 변수와 그에 대응하는 다른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점이나 직선, 곡선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했죠? 그쵸? 그래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 배웠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정리 잘 하시고요. 나머지 5번까지 해당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노트에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패들렛에 올리는 것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도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남아있는 시간 노트 정리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